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시장이 어렵고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양시장 지수는 대략 한 1% 정도 하락하고 있지만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고요. 특히 이제 그 추세를 이탈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현대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논리대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가 상승세를 지속해서 이어간다면 지수 자체는 이제 그 점차적으로 오르거나 무리가 없겠지만은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하튼 간에 이제 위기를 이제 피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유일한 방법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현대차 사이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연봉을 통한 이제 사이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삼성전자와 이제 현대차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가 오를 때 공교롭게도 이제 현대차와 같이 이제 랠리가 전개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봉상으로 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조정을 마무리 짓고 상승세로 전환되면 한 4년 정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특히 이제 썸네일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3년 정도는 이제 상승할 것 같다. 그런 표현도 제가 한번 추가로 하려고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최소한 2020년 출발했죠. 2020년이니까 2021년 최소한 2022년까지 이제 강세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도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려가겠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시장을 지배한다면 지수는 무리가 없겠죠.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덜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강세 기조가 이어지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이제 압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비범하거나 혹은 이제 확신을 갖는 종목이 아니라면 어설픈 종목에 대한 우리가 잦은 매수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에 이제 전기차 코나가 이제 화제가 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악재 이후부터 주가가 이제 오르는 종목은 악재 이후부터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요번에 이제 현대차 이제 코나 화재는 일단 상당 부분 어떤 매도세의 소멸이라고 보는 겁니다. 악재가 나오면 악재만큼 주가가 좀 빠져줘야 정상인데,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거나 혹은 이제 오른다 하면은 일단 전반적인 어떤 수급의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매도세가 이제 많이 이탈이 됐다는 것을 봅니다. 자, 넷마블 혹은 이제 LG화학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10월 12일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간략하게 핵심 사항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죠. 3분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이제 굉장히 좋고,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00% 이상 증가를 하니까 대단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10%대 정도 이제 증가를 하고, 10%대로 해서 주가를 강렬하게 움직이는 조금 모자라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내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죠. 내년도, 내후년도, 그 이후까지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성장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적에 우리가 집착하기보다는 실적은 약간 이제 강론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실적 자체를 우리가 2년, 3년 후의 실적을 이렇게 예상하고 추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어떤 시대적인 혹은 이제 시장 흐름이 요구하는 절대 가치죠. 절대 가치는 이제 성장성이다. 지금 이제 전기차 하면 테슬라죠. 전기차라는 어떤 우리가 카테고리에서 테슬라가 가장 선점을 하는 것처럼 수소차라는 카테고리에서는 단연코 세계에서 현대차가 1등이라고 봐야 되죠. 아직까지 시장 자체는 큰 상황은 아니지만 시장을 선점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케팅 법칙 보면 마케팅이라는 것은 제품의 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 된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기차는 테슬라, 수소차는 현대차, 이런 어떤 논리가 시장 저변에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이슈가 된다면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 이제 회원 모집 관련해서 보통 보면은요,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과열 신호가 나오면 그때 이제 가입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제 많이 오랫동안 해봤으니까 보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좀 침체될 때 가입하면
문실의 폭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어떤 그 대중 심리의 어떤 그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지금은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뭐 회원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제2의 넷마블 혹은 제2의 카카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또 뭐 어제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뭐 하여튼 그 조정을 통해서 매수를 하라. 비중이 또 25% 정도로 확대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제 그 상당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정의선 이제 그 부회장이었죠.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뭐 혁신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하여튼 그 여기 밑줄 친 부분 보시면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수소 연료 전지를 자동차는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서 인류의 미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자리 잡게 할 것이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과정 속에서 이번에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후변화, 친환경, 이게 굉장히 이제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시세는 이슈를 먹고 자란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알 정도죠. 자, 오른쪽에 이제 그 사진이 있는데, 뭐, 제너시스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배경이. 인물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오히려 이제 아버지라든가, 혹은 이제 할아버지보다는 인물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업인들에 대해서 사실 또 안 좋은 시각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그, 기여하는 바도 굉장히 큽니다. 자신의 어떤 상당분의 사리 사욕도 물론 이제 갑질하고 굉장히 그 이미지가 안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 뭐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뭐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게 굉장히 많죠. 뭐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핵심 성장 축인 자율주행, 전동화, 수연료 전지 분야와 함께 로보틱스, 그 다음에 UAM이라고 위에 보시면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죠. 그러니까 그 어반 에어 모빌리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 사회 보면 이제 도시 위에서도 빌딩 위에서도 막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많이 그러죠. 그 스마트 시티 등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 지금 그 현대차 보시면은 이제 연봉입니다. 연봉 2000년도서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의 연봉이 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2001년서부터 2005년까지죠. 4년, 5년 동안 그 기간으로 따지면 이제 5년이고 사실 상승 연도로 따지면은 3년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001년도에 오르고 2003년에 오르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또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저점하고 이제 고점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11,000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뭐 1000% 가까이 급등을 했죠. 말 그대로 슈퍼 사이클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 왜 조정을 받았냐면 시장의 어떤 중심 매기가 소재 산업재 중국이 갑자기 이제 그 개방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소재 산업재를 다 빨아먹었죠. 뭐 조선철강 기계화학이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 조선철강 기계화학이 빠르게는 2005년도서부터 뭐 2007년도까지 그것도 바닥서부터가 아니라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최소한 1000%, 2000%, 뭐 3000%까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현대차는 조정을 받았어요. 3년 연속. 그런데 공교롭게 삼성전자 흐름도 동일합니다. 삼성전자도 그때 못 올라갔어요. 지수는 그때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갔거든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철강 화학, 기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2009년서부터 또 한 4년 동안 양봉으로 이제 그 뭐 연봉 양봉이 5개까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 4년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점이 이제 그 4만 원에서 27만 원이니까 4728 거의 뭐 한 700% 가까이 급등을 했죠. 700% 가까이. 지금 이제 그 현대차가 그동안에 한 8년 가까이 한번 세어볼까요? 고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을 조정받고 9년 차에 2020년서부터 이제 양봉이 나왔거든요. 2020년서부터 저는 최소한 2021년, 2022년까지는 이제 그 강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뭐 마음 같아서는 뭐 4년, 5년 요번에 이제 슈퍼 사이클을 보는 거죠. 왜냐면 기존의 혁명 과정이죠. 연료전지 어떤 그 연료전지에서 지금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쪽으로 완전히 그 혁신은 아니죠. 뒤집어지는 거죠. 혁명적인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이 이제 오른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이제 많은 상처를 줬어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뭐 코로나를 위해서 뭐 조금 더 나아진 뭐 그런 그 지인들도 있지만은 그것은 아주 그 극소수고요.
특히 이제 자영업하고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뭐 기존에 이제 그 사업이 잘 돼갖고 이제 그 돈을 이제 많이 벌어온 친구들은 뭐 적당히 견뎌내는데 좀 그 직장을 다니다가 해고당했다든지 하여튼 그런 연유로 해서 어렵게 새로 또 사업을 한 친구가 있거든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힘든 부분도 있지만 어떤 새로운 영역의 탄생과 함께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또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초반서부터 지금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은데요. 자, 보시는 그림 위에가 이제 그 삼성전자가 되겠고, 그다음에 아래가 이제 현대차가 돼요. 기간은 동일합니다. 기간은 2000년서부터 이제 2020년까지죠. 보니까 앞서 이제 현대차 본 것처럼 4년 동안, 약 4년 동안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그런데 재밌는 게 뭐, 재밌는 건 아니죠. 이게 참 난감한 일이 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르고 현대차가 같이 오르면은 지수는 이제 지수는 대체적으로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간다는 아니에요. 2006년도서부터 이제 7년도, 8년도까지 지수가 삼성전자, 현대차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오르죠. 이때 1000포인트를 돌파해서 2000포인트가 갔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소재 산업재가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여하튼 간에 삼성전자, 현대차가 오를 때는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져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요때 이제 4년 동안 오를 때 이제 그런 현상이 나왔고, 그다음에 3년을 조정을 같이 받아요. 동일하게 오르고 동일하게. 이게 또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자, 그다음에 또 이제 4년 동안 또 같이 오르죠. 이때도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3년 조정을 같이 받았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역시 존재하는 어떤 혁신적인 상품이 일어나죠. 그 삼성전자는 이제 점프를 하고, 현대차는 이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다 다시 이제 2020년서부터 이제 도약하려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9년서부터 출발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러면서 역사 고점 이제 돌파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선주 기준이지만, 그리고 보통주도 여기서 뭐 하루만 오르면 이제 돌파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먼저 출발하고 그리고 현대차가 1년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주가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여유 있게 좀 품위 있게 올라가지만 현대차는 좀 빠질 때는 또 제법 빠지고 오를 때는 또 굉장히 강력하게 오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매매에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사람 나이로 따지자면 이제 한 30대, 40대로 전환되는 그런 타이밍이고, 그다음 현대차 같은 이제 10대에서 이제 20대로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시세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아마존인데요, 아마존. 지금 왜 제가 아마존을 선정했냐면, 지금 뭐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아마존이 그나마 역사적 고점이죠. 전 고점에 가장 근접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쌍봉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애플은 어제 좀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쌍봉 가능성이 높고, 여기를 뭐 돌파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직원들하고 좀 회의하는데, 아마존 기준으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확률은 제 기준으로는 이제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 80%는 아마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내일이면은 좀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부분들이 좀 미국 시장에도 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빠지는데 급격하게 빠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겠는데, 이제 완만하게 우리가 랜딩을 하는데 하드 랜딩보다는 이제 소프트 랜딩식으로 점차적으로 조정받는 게 우리 시장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다, 크게 폭락 순이다 하면은 삼성이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오히려 어떤 매수의 관점이고요. 또 비주도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종목 교체하는 그런 어떤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나 전기차. 이번에 또 폭스바겐 볼트죠. 볼트도 화제가 났다고 그러면서 오늘 LG화학이 어지에서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요. 자, 코나 전기차 자발적 리콜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여하튼간에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악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이렇게 많이 안 빠졌죠. 나름대로 하방 경주 유지했다는 것은 매도세가 약하다는 거예요. 매도세가 약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 체계가 그냥 우리가 흔한 얘기로 매집이 잘 돼 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이제 봅니다. 여하튼 이제 자발적 리콜에 이제 돌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규모가 이제 77,000대, 국내가 25,000대, 25,500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코나 전기차 택시를 한번 타봤는데요. 차는 좀 작더라고요. 작은데 뒷자리 좀 불편하던데 소음도 없고 너무 정수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접촉사고 나면 수리 비용이 어마어마 1,000만 원대 이상으로 나온다고 하는 기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북미에 이제 11,000대, 유럽에 3,700대, 기타에 이제 3,000대 정도를 팔아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피하면 안 되죠. 우리가 도요타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피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면을 오픈을 시키고 투명하게 이제 쟤네들은 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해주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불확실성, 주가는 이제 악재를 이런 화재가 나고 이런 악재보다는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 불신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거든요. 모든 세상의 이치가 이제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자, 하여튼 제가 이제 종목들을 다 보니까 보시면 이제 현대 모비스인데 모비스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에요. 현대 캐피코는 이제 비상장 회사고 LG화학이 하나가 좀 해당이 되죠. LG화학이 좀 제법 빠지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다고 본 거죠. 지금 이제 자, 그리고 악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넷마블 같은 경우는 좀 제대로 좀 맞힌 종목이요. 제가 이게 자랑하려는 거 아니라 그런 요소도 좀 있지만 저희가 이제 틀린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해요. 저희가 10종목을 추천하면 5개를 맞추고 5개를 못 맞춰요. 제가 인정을 해요. 그걸 좀 유치한 댓글 좀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좀 세련되게 우리가 제가 이제 방송하는 중에서 잘못된 부분들 지적하는 거는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못 추천했는데 빠졌다. 그거 어떡하냐. 제가 많이 틀려요. 그걸 제가 인정해요. 또 맞출 땐 또 잘 맞춥니다. 제가 특히 이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중이 30% 이상급 종목은 거의 다 맞춰왔습니다. 뭐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카카오 저희 회원이 수익이 뭐 200 몇십 프로 수익이 났다고 그렇게 그런 문자도 감사 문자도 보내왔고 카카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그다음에 뭐 넷마블 이런 것들 뭐 잘 맞췄죠. 그리고 못 맞춘 종목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자, 여튼간에 지금 화살표 표시 지역이 있어요. 이때가 뭐였냐면은 저희가 이제 95,000원 전후에서 주력주에 편입한 거죠. 그때 굉장히 강조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이때 당시에 일부 카카오를 매도하고 이쪽으로 다 사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태도나 자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하튼간에 이때 제가 악재가 나왔어요. 그 악재를 제가 아래다 쓴 거예요.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코스피 상장이 지연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거를 기대하고 많이 샀는데 악재가 나왔어요. 악재가.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일부 매도한 거를 재미있어 알았어요. 그 악재로 인해서 매도세가 소멸이 되고 보통 주가가 양음양, 음양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악재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견뎌야 돼요. 물론 이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을 좀 잘해야 되겠죠. 변곡점에서 현대차도 지금 이때 당시 시장보다는 열악하지만 하여튼 개념은 흐름은 이제 갖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화살 표시한데 여기서 우리가 이때죠. 이때 일부 30% 팔고 그다음에 20만 원 찍을 때 전량 매도를 했어요. 20만 원은 이제 역사 고점에 걸치는 국면이고 저희가 처음에 95,000원에서 저희가 주력주에 편입했을 때 핵심 주력주죠. 비중이 30% 이상이니까 이때 목표 가격을 20만 원을 제시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운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좀 들어맞았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많이 터져요. 거래가 주가가 올라가다가 거래가 크게 터지면 거의 상투에 뭐 80%는 근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중들이 무지하게 흥분을 많이 했어요. 흥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매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이 오르다 거래 터지고 대중들이 흥분하고 그게 저항선에 걸리고 이럴 때 매도하면 되는 거죠. 참고하시 바라고. 자, LG화학인데 오늘도 좀 뭐 제법 빠지고 있는데 LG화학이 지금 현대차하고 LG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직 잘못이 안 나온 상태인데 왜 LG화학이 현대차보다 많이 빠지느냐. 얘는 많이 올라간 거예요. 특히 이제 코로나로 급락했던 시점을 돌파하고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른 종목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많이 오른 종목은 특히 나스닥 기술주들하고 상승의 흐름을 같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자, 현대차 증권인데 별 내용은 사실 없어요. 별 내용은 제가 실적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10월 12일자 이제 보고서인데요. 자, 매출액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하고, 전 동기 대비해서 한 19%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1조 1,700억, 전년 대비해서 208%가 증가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겠죠. 전분기 대비해서는 97.8%, OPM은 이제 영업이익률 4.5%. 대단합니다. 내수 중심의 고가 신차 믹스 확대로 믹스에서는 여전히 견조하고, 주요 시장, 미국, 유럽, 인도, 러시아 등 볼륨 회복이 긍정적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취하면 안 되고 성장성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커다란 핵심은
숫자, 전기차에 대한 그 성장성을 보고 시대적 흐름, 어떤 그 방향성,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19년도에 그 3조 6천억에서 올해 대략 한 10% 정도 증가한다고 보는 거죠. 4조 원인데 내년 이후에 이제 턴어라운드, 내년에 지금 보고서를 보면 대략적으로 6조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4조에서 6조라면 분명히 슈퍼 턴어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PBR 보니까 0.7배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예? 퍼가 한 15배 정도. 자, 월봉 보시면 이제 그 코로나 저점이 3월 19일 저점이 이제 그 대장장의 출발점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악재 속에서 우리는 이제 악재를 자꾸 피하려고 그러는데 서민이 서민으로 사는 그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만 서민이 서민으로 사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가 특히 증권시장에서 분석해 보니까 서민은 자꾸 리스크를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리스크를. 그런데 진정한 가치는 리스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악재 속에서 리스크, 악재 속에서 밸류, 가치가 있다고 제가 보는 거죠. 자, 지금 상승 충격 1파동이 나왔고 조정 2파동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충격 3파동이 예상이 된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1,000원대 이제 캡처를 잡은 거죠. 지금 급락 직전 주가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 직전의 주가가 13만 7,500원인데 여기서 지금 뭐 18만 원 정도니까 많이 오른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량 거래. 그 특정 가격대에서의 대량 거래는 향후 구주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고 했거든요. 그 저가가 이제 15만 원에서 17만 원입니다. 대량 거래 터진 데가. 그러니까 그때에서 그러니까 최악의 뭐 15만 원까지 빠져도 이게 본질이 훼손되거나 뭐 추세가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아래 보시면 이제 거래량 보면 거래량이 이게 감소하고 있죠.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주가 조정기에 거래량이 숲을 이루고 있으면 못 갑니다. 거의 못 가요. 여러분. 수급이 엉켜있기 때문에 굉장히 못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